최고의 퀄리티 백구 사운드 녹음실. B2B 성형외과 김영걸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코를 제일 자신 있어 하셨는데요. 또 코 말고는 어떤 걸 주로 많이 요즘에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하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이 좀 이제 처져서 보기 좀 싫다거나 이랬었을 때 그 힙을 업 시켜주는 그런 방식하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지방적인 부분도 있고 뭐 처져 있는 부분도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한국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종아리가 좀 많이 두껍다거나 그런 경우에 뭐 비수술적인 방법, 그다음에 보톡스나 이런 걸서 근육을 좀 줄여주는 방법, 그다음에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주로 하체 라인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하체 부분이 여자분들은 참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허벅지가 요즘에 꿀벅지가 대세인데 너무 가늘어서 난 불만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거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힙도 특히 참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힙이 이렇게 정말 자꾸 처지나요? 중력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해요. 진짜? 네. 쳐서. 그래서 참 운동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엉덩이는 난 처음 들어봤어. 근데 솔직히 저도 엉덩이 하면은 그 보형물 넣는 거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솔직히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B2B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보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피부나 진피 그 부분이 있는 그 소프트 티슈, 그 밑에 근육이 있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뼈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근육도 있고 그다음에 뼈가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건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근육을 키워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있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은 진피 부분에서 이제 나이가 먹음으로써 이게 처져지는 그 현상들을 그거를 이제 좀 얼굴 리프팅 하듯이 리프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리프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을 걷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쪽에서는 실을 건다 하더라도 얼굴보다는 조금 효과가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실로 했었을 때 얼굴을 당기면 얼굴을 계속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엉덩이는 실로 당기게 되면 계속 앉아있게 되거나 이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가 아주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벨로디라는 그 침습적인 고주파를 통해서 진피층을 좀 재생을 시켜서 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레이저도 저희가 비침습적인 레이저와 침습적인 레이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피부를 뚫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레이저를 비침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벨로디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레이저는 침습적으로 구멍을 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콜라겐층을 재생시켜서 업을 시켜준다, 이런 개념. 허벅지 같은 것도 뭔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지방층을 이제 가꿔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흡입을 한다면 그냥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제 테너라는 고주파를 통해서 그 라인을 좀 예쁘게 다듬어 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보톡스를 허벅지에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여자분들 중에도 근육이 되게 발달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예쁜 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육을 죽이는 건가? 죽인다기보다는 좀 축소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살짝 라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쫄깃해? 그리고 이제 지방을 녹일 수 있는 레이저들이, 비침습적인 레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냉각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를 ESWT라고 해가지고 초점을 디포커싱해서 맞추는 고주파로 하게 되면 지방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해서 녹이는 고주파 레이저도 있고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에서 머리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지방을 얼려서 깨트리고 열로 깨트리고 그다음에 정말로 초음파로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지방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방이 좀 더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서 그쵸. 갈 수 있다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종아리 보톡스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종아리 보톡스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종아리도 퇴축시키는 방법이 이제 신경 차단술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안 했지만 근육을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뭐 어차피 잠시 이렇게 좀 줄여놓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보톡스 정도는 크게 어떤 문제는 되는 거죠. 정말 이 미에 대한 욕구가 엄청난 맞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 정말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되게 놀란다잖아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강남 가면 다 똑같아. 강남 여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는 요즘 이제 한류가 많이 유행하면서 이제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 뭐 몽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 심지어 이제 러시아 분들도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예. 네, 그래서 성형을 하러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고 외국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형외과 우리나라 그 기술의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성형 같은데요. 관광이라는 그렇죠. 것도 생겼을 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성형외과들이 그 어떤 위상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근데 그렇게 많이 성형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어디세요? 어딜까요? 그 뭐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눈, 코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프트 티슈가 줄어드는 게 이제 노화가 되니까 동안 성형 이러면서 보통 지방 이식을 얼굴에 많이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안티 에이징 이런 개념보다는 다운 에이징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리프팅 얼굴 리프팅을 한다거나 이런 시술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맞아. 하는 것도 눈이나 코인가요? 그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프팅 정도를 많이 하게 되고. 막 한 번에 오시면 막 여러 가지 하시나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한두 번 이상씩은 수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불만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류가 유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강남의 예쁜 여자들 그런 모양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두 가지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죠. 그럼 보면 중국 여자가 더 예뻐요? 한국 여자가 더 예뻐요? 당연히 한국 여자가 더 한국 훨씬 더 여자지. 예쁩니다. 아, 본판도? 본판도? 원래 성형 전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에 넓지 않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성형 저는 다 못생겼고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북방계, 남방계 예, 이렇게 예. 나눠지는 거야? 크잖아요 거기가. 근데 사진을 예전에 어떤 분이 그쪽 그 여성인데 이쁘다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중국 여자 같이 안 생기게 되게 이쁘게 예,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얼굴이 보통이라고는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예쁘다고? 난 또 그건 그만 얘기하고 난 또 궁금한 게 뭐 이렇게 궁금해. 상담하지 말라고 여기서 아니 상담을 상담 하시는 아니야. 그 왜 진짜 지금 연예인들 예쁜 애들 보면요 본판이 진짜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애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성형을 해서 뭐 예뻐진 경우가 있는데 성형을 만약에 한다면 완전 구린 애가 완전 못생긴 애가 해서 성형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좀 예쁘장했던 애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마법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쁘게 하기보다는 한두 군데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도 예쁠 만한 분들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형도 그 성형을 잘 받는 스타일들이 있고 안 받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 저희 셋 중에서 성형을 지금 더 해야 된다. 하면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 저요? 은지 씨.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게 사람은 얼굴을 보게 되면 저는 코를 주로 위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코에서 이제 본인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제가 보기도 좀 했으면 그러면 이제 본인도 훨씬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콧구멍 줄이는 거 잘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콧구멍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 생각할 때는 각도 자체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은지가 코가 높아.
제가 코는 정말 예뻐요. 예. 콧구멍이 커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근데 콧구멍 이걸 낮춘다고요, 더? 각도 자체가 많이 들려 있게 되면 코하고 아, 입술을 이루는 코를 각도 자체가 낮추면 콧구멍이 덜 보이겠지. 좀 덜 보이고요. 그럼 그다음에 코가 이제 길어지지 않아요? 근데 코가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당연히 그 코가 길어집니다. 이제 그 탤런트 코가 길어져요, 신현진 씨를 사람들이? 보면 아, 막 코가 코가 좀 자라. 자라는 게 아니라 코가 길어져? 코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뼈가 있고 그 밑에 윗코 연골 있고 아래 코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래 코 연골 부분인데요. 윗코 연골하고 아래 코 연골은 이렇게 손이 맞잡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느슨해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화살코이신 분들은 맞아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화살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코가 그래서 코가 좀 짧은 게 동안 예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보신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를 살짝 이제 들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콧구멍이 좀 많이 보여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코를 이제 각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면 근데 뭐 떨어뜨린다고 해서 많이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부분들 뭐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저는 코만 하면 괜찮을까요? 눈도 좀 작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코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맞아. 코 하면 눈도 같이 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코 왠지 성형을 하는 눈이 사람은 옆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 그다음에 이마와 턱 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잘 형성을 해주면 훨씬 네. 더 예뻐지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얼굴의 곡선을 살려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상담할 때 보통 말씀드리는 게 코하고 이마의 관계. 첫 번째 얼굴에서 S라인이 몇 군데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S라인이면 이마하고 코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은지가 턱이 예, 턱도 괜찮은데 제 느낌엔 여기를 조금 더 살려드리면 네, 그러면 살짝. 예, 네. 그러면 예쁠 여기를 것 막 같은데요. 튀어나오게요? 아, 턱을 튀어나오게 하는 수술도 있나요? 그럼 보형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방을 집어넣거나 이런 수술도 괜찮고요. 근데 그다음에 은지가 이제 이게 이러면서 여기가 무턱이 되는 예. 거라 여기가 어느 정도 곡선이 있으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앞광대 쪽으로 살짝 나오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다 고쳐야겠네. 저는 뭐 지금 제 얼굴에 만족해요. 그러시면 되죠. 아, 덥다. 요즘에 그것도 많이 하죠. 입꼬리. 아, 입꼬리 올리는 수술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인위적으로 올려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인상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같은 인상? 그래, 그 조커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입꼬리가 자꾸 처진다는 얘기는 입꼬리 있는 라인 자체가 처지는 거니까 여기가 리프팅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면 올라가나? 그러니까 입꼬리만 살짝 잘라내서 올리는 그런 수술보단 무서워, 입꼬리 잘하네. 예. 리프팅은 어떤 리프팅을 가장 강추하세요? 뭐 리프팅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당기는 방식도 있고 머리를 절개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요?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도 이제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하는 게 그게 거상술. 예. 근데 잘라서 하는 거는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나이 한다고 들었는데. 있으신 분들이. 예,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절개를 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이 흉터 부분이 아무리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잘 꼬맨다 하더라도 흉터가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머리 그래서 안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찍고 꼬매고 나면 머리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세월이 수빈 씨 왜 이렇게 쌓여가면서 노하우가 생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모발 부분을 건들면 좀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짜 짱이다. 저 상담실장으로 투잡 뛸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사주보고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은 고객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천 쪽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주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절충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뭐 연예인 사진을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절충을 보는 쪽으로. 일단은 저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절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네. 스승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생긴 게 노현정 아나운서랑 정말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이제 그 스튜어디스 취직하기 전에 얼굴을 좀 고치고 싶다. 네. 그래서 전지현 설레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전지현 코처럼 해달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의사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점을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코가 전지현이 된다고 해서 당신 얼굴이 전지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무슨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걸 봤는데 어떤 이제 강남 뭐 무슨 여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네. 근데 자기는 인위적인 게 좋대요. 인위적이게 보이는 게 좋아서 코도 최대한 인위적이게 높게 뭐 눈도 최대한 인위적이게 쌍꺼풀 크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은 봤을 때 그건 좀 보기엔 내가 미적으로 훌륭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점 생각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진짜 있으세요. 네. 귀향 수술을 할 거면 성형 혹시 티나게. 팍 티나게 맞아, 맞아, 코도 맞아. 굉장히 높게. 또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한 분은 재미교포셨어요. 근데 코를 무작정 높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서인형 코. 코만 딱 올라온 그때 유행하셨던 때인데 오더니 자기는 3cm를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설득하다 안 돼서 진짜 각서까지 쓰고 했습니다. 앞으로 높이가 높게 올렸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당신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나한테 그거를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해주겠다. 네, 각서를 쓰셨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수술방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높은 코에 집착을 하냐 그랬더니 서양 애들이 워낙에 코가 높기 때문에 맞아. 자기를 자꾸 그런 거에 무시했던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제 외국인인데 자꾸 코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나는 무작정 높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근데 무작정 높게 해서 만족하셨나요? 예,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되니까 미국 가셔서. 근데 성형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욕심보다는 환자분 자체의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한 문제점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다 제 욕심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원하는 걸 100%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좀 성형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나요? 재밌었던 에피소드. 뭔가 정말 감동적인 거? 특이한 거. 감동적인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기 스승님 밑에서 같이 일할 때인데 이제 수술이 되게 많아서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환자분이 와서 막 이제 컴플레인을 하러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준비를 해놓으라고 밑에 애들한테 시켜놓고 이제 수술 마무리를 하고 나와서 봤는데 야 사진 잘못 띄워놨잖아. 정확히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현재의 얼굴과 띄워놓은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진 다시 올려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환자분이 막 화를 내시다가 그 사진을 딱 보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3년 전에 자기 모습을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컴플레인을 하러 왔다가 3년 전에 수술 전에 자기 사진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요즘 조금의 어떤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저 사람이 왜 왔다가 왜 갔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래 성형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잃죠. 선생님 이렇게 수술하시면서 또 병원에서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해서 뭔가 잘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인생이 좀 변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돌아서 듣는 경우가 좀 많게 되고요. 네. 또 한 케이스 기억나는 건 슈퍼모델 나간 친구였었는데 나가기 전에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왔어요. 근데 뼈를 이제 이 뼈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뼈를 다루는 수술은 안 합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싫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 테스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꾸 비대칭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뼈를 닫을 수가 없으니까 잠시 잠깐 그걸 커머프라지를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그럼 그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중에는 뼈를 깎는 수술을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나가서 3등 했다고 나중에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좀 보람 됐었고요. 근데 나중에는 수술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뼈를 깎는 수술을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님 그건 의느님을 네, 의느님이라고 하죠. 의느님이 인생을 바꿔주시죠, 종종. 의느님 그러면 손에 다시 태어난 좀- 거죠. 그럼 좀 딱 봤을 때 전혀 손댈 곳이 없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완벽한데 막 이렇게 막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죠. 많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책에서 그렇게 저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이미지, 자기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성형 수술을 잘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엔 이제 어떻게 거절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고쳐줄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테니 다른 사람한테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 미국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같이 고용을 해서 수술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코 성형이나 눈 성형이나 어떤 성형을 하면 내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진 않잖아요. 네, 그쵸.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데 네. 성형수술만 잘 하면 난 남자한테 모든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어떤 성형에 대한 의존증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TV에 생각합니다. 보면 성형에 대해서 부작용들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선풍기 아줌마도 그렇고 약간 이게 너무 중독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셔서 그런 야매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 그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약간 정신적으로 자기 그게 강해서 그냥 약간 좀 자기는 악마가 되고 싶다면서 여기에 보형물을 넣고 외국에 예. 그리고 또 어떤 여자는 고양이상을 너무 좋아해서 눈을 최대한 올리고 고양이 같이 근데 딱 봤을 때 너무 징그러운데 자기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화성인데 많이 나왔잖아. 어디요? 턱 막 이렇게 된 여자도. 아 진짜요? 네, 화성인 바이러스 저는 봤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자아상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하고 벗어나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미적 기준으로 너무 예뻐라고 생각하게 되면 설득을 하게 되는데 안 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계속 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좀 그럼 되게 곤란합니다, 진짜. 선생님은 이제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어떤 외적인 어떤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컴플렉스 같은 부분들을 조금 극복하게 되면 자신감을 갖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뀜으로써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그리고 과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는 말은 과유불급입니다. 네. 어떤 것이든지 과하게 되면 그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정도는 한 5%나 10% 정도 부족한 부분은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또 멋있으시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를 저희가 뭐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정말 많잖아요. 어떤 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좋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사들끼리도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정말 성형을 잘 하는 의사와 광고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학회에서는 이제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언성도 오가고 이러는데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광고를 잘하고 누가 잘하고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유명 연예인이 같다 이러면 다 네, 잘하는 줄 그렇죠. 알잖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걸 쥐도, 구분할 수 있는 광고가 방법이 정말 있나요? 어마어마하죠. 그 거기 입구부터가 되게 화려하대요. 글쎄요. 쥐 근데 이제 성형외과도. 어떤 제 생각 걸- 때는 그거를 구분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이용돈의 뭐 착한 식당 네. 찾는 아, 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점검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어떤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제대로 잘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광고가 아니라 정말 실력적으로 좀 앞서가신다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조금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추천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이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사주쇼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B2B 성형외과 김영걸 원장님께 찾아가서 고민되는 부분을 말하고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추천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그런 초대 손님을 게스트로 모셨는데 오늘은 의사죠. 직업군으로 봤을 때 의사라는 직업군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의사의 그런 타고난 사주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선생님. 그렇죠. 의사 사주 있죠. 보통 예술가 사주하고요. 의사 사주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 왜요? 근데 일단 그건 편인성이거든요. 사주에 제가 정인과 편인 네, 있다 맞아. 그랬죠. 네. 정인은 그냥 고전적인 학문이라든지 기존에 체계된 거를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편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네. 그 실제로 저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 사주를 봐왔는데 거기가 보면 실제 홍대에 예술가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사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어. 그 중에서도 조금 잘한다 혹은 유명하다 이런 사주들 보면 금을로 태어난 사람이 수를 볼 때 수가 많을 때 이런 사주를 군백수청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의사 사주가 특히 많았던 것 같으세요. 그럼 약간 식신적인 게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신이죠. 식신이 어차피 기술이고 특히 성형외과나 일반 칼을 쓰시는 분들은 식신 없이 한다는 건 무리죠.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식신이라는 거는 자기 어떤 기술이나 표현력 이런 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다 재성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재성까지. 식신은 생각이거든요. 상상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재성은 실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사주를 보실 때 내 사주에 뭐 정제든 편제든 이게 없다면 그건 흔히 종이를 가위질하잖아요. 네. 직선으로. 네.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직선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네네. 제가 재성이 없으니까 직선을 안 나오세요. 옆으로 재성이 많을수록 좀 더 꼼꼼하고 굉장히 확실하게 뭐 시술이든 뭐 손기술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럼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결과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신이란 기술력을 써서 재성이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주가 이제 의사 사주에 합당한 거. 그렇죠. 가장 좋죠. 거기에다 인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편인일 경우가 더 편인 많고요. 기운이 훨씬 강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우리 김영걸 원장님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선생님 사주를 보니까 일단 을목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무. 을목은 나무죠. 거기다 굉장히 끈기도 강한 나무고요. 어떤 생활력이라든지 어떤 표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을목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약간 뒤끝은 있으세요. 자, 아무튼 을목인데 을목이 여름에 태어났죠. 음력 5월이세요. 이때 태어난 을목은 더울 거 아니야. 네. 뭐가? 잠깐 네. 여기서 은지. 우리 전에 배웠잖아.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고 했는지 기억나? 유순하고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런 그래서 애들. 그 나무로 태어난 사람을 다루는 법. 나무로 물을 줘야지. 토닥토닥 하라고 했어요. 물. 맞아요. 그렇죠. 아이 다루듯이. 아이 나이 다르는 아무튼 불릴까 나무로 선생님한테도 뭐 하나 불려서 이렇게 토닥토닥. 자, 여름에 불을 쓴다는 말이 식신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네. 항상 갈증이 나 있죠.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게 뭐예요? 물. 물이죠. 비예요. 그걸 사주에서는 개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니까 개수가 저 멀리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의 나무는 사주용으로 말해서 5월의 을목은 개수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종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생님은 남자분이겠지만 사주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태어났어요. 사주는 아니 실제 여자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그만큼 여자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나무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과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다. 거기다 나무니까 인자한 면도 있겠죠. 거기다가 개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힘도 강하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목은 재성이 4개나 되세요. 여기서 재성이라 하면 돈과 여자를 돈과 말하는 여자, 거죠. 기술력 아까 말했잖아요. 종이 자르는 거. 예. 그럼 돈과 여자가 4개씩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흔히 바람둥이 사주와 아닌 경우의 차이입니다. 네. 바람둥이는
내가 여자를 좋아해야 바람둥이죠. 네. 선생님 여자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이분한테 여자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가 여자를 보는데 바람을 아. 피고 싶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분은 남자분인데도 여자를 그만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성형외과에서는 최고이지 않을까 최고네. 싶어요. 그렇죠. 딱이네. 거기다가 인성의 성분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인성이 없는 사주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약간 기술 쓰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인성은 양심이거든요. 아. 어떤 아까 제가 그냥- 질문하셨죠.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객의 원하는 대로 해주겠냐? 네.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는 사업이죠. 네. 내 양심이 필요 없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음. 선생님 분명히 그런 아티스트 기질도 있는 거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편이다라는 인성이 거. 많은 사람이 양심적인 거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 보면 또 아니죠. 사주도 역시 적당히 있을 적당히 때?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인성이라는 성분이 이건 좀 고급 원리죠. 무토라는 놈하고 합으로 쳐져 있어요. 네. 합이란 말은 묶여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가 선생님-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말 나는 인성은 내 생각이고 내 주관이고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지가 돼요. 양심적인 네. 의지가 네, 되죠. 네, 네. 근데 무토는 재성이잖아. 이게 합돼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차피 회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고객과 어떤 그런 상담 중에서는 재성은 돈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특히 과거로 보신다면 2012년도가 임진년입니다. 네. 물 들어왔죠. 이때부터 제가 볼 때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작년 올해 식상이 발달되니까 뭔가 선생님도 외부적으로 굉장히 뭐 펼쳐지는 게 많으신 눈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마음은 답답하고 힘든 거죠. 이게 바뀌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내후년 크게 보면 이제 47부터 이때부터는 굉장히 크게 운이 바뀌실 겁니다. 그때 어차피 선생님 뭐 돈이든 사업은 충분히 성공을 하셨을 때고 이때부터 운에서 개수란 성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아. 그때는 뭔가 또 다른 개발자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쪽으로 큰 학자로 발전하실 사주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사주에 저렇게 재성, 돈과 여자를 뜻한 재성이 4개로 네, 제일 많잖아요. 지금 이 사주는. 그쵸. 그러면은 돈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사주요. 어차피 식신생재로 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성만 있을 경우에는 재다 신약이 되는데 선생님 기본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에서 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쭉 내가 어떤 기술이나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식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돈만 벌고 싶어해. 그러면 사업가가 능력도 되잖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사업가, 투자자, 뭐 도박 하는 사람들은 재다 신약이죠. 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으로. 그렇죠. 그건 돈만 돈을 벌고자 버는 하는 사람. 거. 하지만 선생님은 식신도 있고 식신이 인성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내가 벌고자 하는 거고 또 재성은 기술력이고요. 운까지도 47에 인성이 더욱 세지면 아마 많은 후배를 양성하시든지 많은 사람을 키울 제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뭐 또 경영이나 사업을 이제 하시는 것도 있는데 하시는 데는 마음이 여리시고 여름 나무라서 약간 많이 힘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성형외과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효과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하시면서도 약간 힘들어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물 쪽으로 그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학문적인 추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마케팅을 싶은 힘들어 거죠.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네, 어때요? 마케팅을 지금 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네? 마케팅이 왜 힘들어요? 인성하고 재성이 합거돼 있으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마케팅보다는 학술적인 거 있죠. 예를 들면 세미나, 아까 말씀한 세미나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스타일적으로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거의 오늘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스승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무언가 남한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하는 집이라 그러면 산골까지 막 간판이 없어도 찾아가니까 너도 네 실력을 길러서 너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광고를 해서 허수로 살지 말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실력 좀 많네요. 중심의 식신격이니까. 어떤 그죠? 네. 멋있다. 도대체 그 스승님이 누굴까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해. 베일에 쌓여진 분. 네. 근데 우리 손님들이 손님이래. 우리 게스트들이 스승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 송구미님도 보면 맞아. 산속에 스승님이 계신다 그러셨고 지금 우리 김영걸 원장님도 스승님이 학교에 계시겠죠?
어디 계신가요? 학교에 있으신 건 아니고요. 병원에 그분도 이제 똑같이 계세요? 예, 그 개업 의사신데 이제 어떤 그분도 이제 성형외과? 예,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찾아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뭐 협찬해달라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시고 대신에 본인한테 오셨던 환자는 되게 노력해서 잘해주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장인이 되라 그 말씀 항상 머리에. 멋있다. 예. 네, 병원 가나요? 날 네 배고픕니다 그렇게 살면. 배고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정말 이게 소문이 뻗어 나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광고 효과가 그만큼 근데 분명히 잘하실 분이에요. 사주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래요. 제가 마음에 기술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럼 말했잖아요. 지금 고민이 그거라고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결혼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정말요? 예. 왜 안 왜안 왜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여자가 4명인데요, 사주에? 그래서인가? 사주가 너무 많아 네 고를 명인데요? 수가 없었던 어떻게 거예요. 결혼 안 왜 하셨죠? 결혼?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선생님 여자잖아. 아, 아니 그래도 농담이고요. 이렇게 제가 많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많다 해서 여자랑 막 시켜서 그러진 않아요. 남 결혼은 여자 없으세요? 결혼은? 아니 너무 이렇게 연애를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어때요? 왜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뭐? 일만 좋으세요? 그냥 그런 일하고 건 싶어요? 아닌 것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같은데. 지긋지긋하대요. 맨날 여자들 보니까 거기에 막 질려버리신 거. 예전에 그 제가 페이닥터로 일을 했었을 때 다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이제 1년,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자기는 중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중성. 이제는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여자는 수술하러 오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감정이라는 게 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막 보통 이제 뭐 가슴 수술하고 엉덩이 수술하고 그러면 막 어떤 무슨 감정이 들어오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전혀 않아요. 없나요?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지 이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라는 느낌은 없죠. 그런 게 네, 있네. 맞아. 절대 없어요. 어. 저도 여자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홍대 쪽에서. 그러니까 와이프도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이쁜 여자 많이 오고 너가 그러면 바람나지 않겠느냐. 좋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은 혼자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남자끼리 모인 단체, 여자끼리 모인 단체에서 바람이 잘 나요. 왜요?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되잖아요. 남자끼리 맨날 무슨 얘기해. 여자 이야기하지 않나요? 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렇죠. 그러면 만나는데 호기심이 생기잖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건데 매일 여자 상대하시는 분들은 미용사도 마찬가지, 의사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고객으로 볼 뿐이에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항상 여자분이 많죠. 그쵸? 손님 그렇죠. 다 고객이죠. 뭐. 거의 여자 비율이 몇 %나 돼요? 98%입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주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형도 그렇죠. 별로 남자들은 아직 많이 안 오죠. 여성 비율이 몇 남자 많이 %나 되나요? 하잖아요? 여성 저도 비율이 한 90%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자가? 최근 들어서는 남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어디라세요? 나이 드신 남자분. 눈 밑에 이렇게 좀 주름? 불룩하게 올라온다거나 여기 올라오는 예, 거랑 애교살? 여기 애교살 말고 여기 이제 눈 밑에 여기. 피곤하면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생기는 그 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깊은 주름 있고 이러셨을 때 그 피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거, 부분은 주름. 이제 남자들도 화장을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이제 깊은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게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코 성형은 좀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던데요. 코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남성다운 코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여성적인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요? 오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웃긴다. 그런 적 있었어. 내가 들은 얘긴데요. 제 친구가 이제 어떤 남자를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뽀뽀를 하게 됐는데, 뽀뽀를 했는데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입술이 딱딱해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뭘 입술에 넣었어? 맞았던 거예요. 남자가. 필러 같은 건 없겠지? 그래서 여기 도톰하게 해가지고, 예, 이상해. 딱딱하게 해서 기분 되게 더러웠다고. 그러고서 연락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 코도 한 거 같다고. 어쩐지 코가 너무 이뻤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해 보면 그 남자분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했었어요.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손 안 댄 데가 없었던 거지. 성형한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응. 전 싫어요. 나는 그 전모습이 상상이 안 되면 싫어. 그래, 난 원래부터 잘생긴 애가 좋아. 아, 또 악플 날리겠다. 수빈 씨는 어때? 성형한 남자에 대해서. 저는 과하지만 않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뭐 성형했어. 그래서 지금 되게 잘생긴 남자가 대시를 해온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잘생기고 약간 꽃돌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하면은 이쁘장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성형을 스타일. 하는 거는 뭐 굳이 반대를 하진 않지만 남자다운, 약간 좀 남성미가 느껴지는. 맞아요. 저도 사실 성형한 남자는 별로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외모에 그렇게 치중하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남자라는 느낌이 안 와. 그냥, 여자 같잖아. 맞아. 그쵸. 이쁘장하면 또 인물값 할 것 같아. 싫어. 나 인물값 하는 남자는 싫어요. 우리 수빈 씨는 인물값 할 것 같이 그런 잘생긴 남자는 싫어하고 우리 은지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남자가 좋고. 그렇습니다. 언니는 그렇죠. 저는 성형을 안 했으면 좋겠고. 뭐야, 자기만 굉장히 평범하게 얘기하고. 저는 뭐 외모 많이 안 봅니다. 아, 진짜. 인정. 에이. 아니 인정. 다 인정해. 인정. 그래. 나도 인정. 그래? 그래? 언니는 외모는 안 보지. 몸을 보잖아요. 은지 씨. 어깨 넓어야 되고 키 커야 되고. 그쵸. 맞아. 은지는 얼굴 좀 그렇게 많이 마스크보다 안 봐. 약간 그치 떡대 듬직하고 키 이런 이런 남자 거. 좋아. 그렇죠. 남자다 우리 셋 다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여자가 그렇죠. 외모를 너무 꾸미는데 치중한 남자보다는 나보다 예쁜 남자를 거 좋아하죠. 나보다 예쁜 남자 싫어요. 맞아. 짜증나. 이게 옛날에 제가 그 뭐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애가 있는데 와. 너무 이쁘게 생겼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또 와, 되게 또. 예쁜 남자를 사귀었어. 아니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첫 번째 눈이- 남자친구예요? 아니야? 이 언니 안 될 여자네. 나 순수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첫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니 그땐 정말 순수했어. 손도 안 잡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 학교 가면은 이렇게 서랍 이렇게 뒤지면은 서랍 속에 과자랑 막 먹을 거 넣어주는 그런 남자. 있었지.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애는 뽀뽀도 안 하는 연애인가요? 그냥 그죠. 그게 뭐 연애야. 왜 나름 공식 커플이었어. 그랬어? 학교에서. 우리 시험 문제로 우리 커플 이름도 올라왔었어.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우와, 좋네. 근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중학교 근데 그 남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던 거예요.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여자들 다 걔를 쳐다봐. 근데 수빈 씨를 안 보고. 그치 내가 이게 전이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궁금하다. 정말 아니 피부 뽀얗고 얼굴 작고 몸짱이었어 또. 근데 좀 단점이 키가 크지는 않았는데 눈도 쌍꺼풀 져서 코도 오똑하고 너무 입술도 도톰했어. 그러니까 완전 꽃돌이였어 꽃돌이. 근데 꽃돌이는 그때 이후로 안 보게 되더라. 너무 잘생겨서 주변 여자들 이런 게 되게 좀 걔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 정도야? 그런 남자가 왜 언니를? 걔가 순진했던 거지. 걔가 순수했어. 그렇구나. 그치. 너 왜 이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잘 하죠. 이거 편집해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편집 없는 거 알죠? 마지막 질문. 네, 우리 김영걸 원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B2B 성형외과가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원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얘기를 안 하실 건가 봐요. 근데 오늘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아니 오늘 굉장히 처음에 말 못하겠다고 그러셨잖아. 근데 굉장히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건 좀 네. 저희 방송은 당들 하세요. 네. 대본도 없고 주제도 없어. 옆길로 셋 다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포장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서 내용물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지로 인해서 선택받는 것보다 내용도 좋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줘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이 나름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단지 이제 규모가 적고 큰 규모의 어떤 광고 잘 된 그런 병원보다 실력적인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좀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억울한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남들한테 알려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규모는 적지만 나름대로 알차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장사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가 좀 알려지게.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보면 좀 신뢰가 가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말해줬잖아요. 왜 이래요? 선생님 개인적인 계획은 뭐 없으세요? 뭐 결혼하셔야겠네요. 예, 뭐 해야 현재 되고. 연애 진행 중. 예. 정말요? 오. 예. 선생님 나이 연세가 그거는 약간 그쪽- 비밀이시네. 예, 그거는- 남자의 나이를 그렇게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제 나이요? 제 나이는 뭐 지금 42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정말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띠동갑 사이. 아니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동년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들어도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고 네. 뭐 최근에 뭐 응답하라 뭐 1994 그런 거 딱 보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좀 비슷하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세대가 나뉘어져 버리면 그게 좀 힘드니까.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세요? 뭐 혹시 설마 간호사님과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결혼도 결혼이지만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인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저 아직 그런 갈등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47이 되시면 심리적인 안정도 오나요? 그럼요. 굉장히 안정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몇 년 좀 걸까? 더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이제 2년 이후부터도 괜찮으실 거고요. 2년 이후. 아마 결혼하신다 하더라도 그때부터이지 않나 싶어요. 2년 후에. 2년 더 연애하시고 결혼을. 사주에서는 말띠 양띠생이 좋은데요. 띠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네. 인연이 특히 많은 사주입니다. 나 말띠인데 너무 넌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될 것 같네. 아빠 네, 어떠셨어요? 우리 방송? 언니 지금 되게 갑자기 재밌었고요. 궁금해졌어.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원래 저희가 이런 걸 안 묻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오늘 약간 궁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심리적 위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도움이 됐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뭐 사주도 좀 봐주시고 해서 네.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의사란 직업, 다른 의사 선생님도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의사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렇게 무관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하정의 사주쇼 오늘은 BTB 성형외과 김영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성형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은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또 사주쇼에서 만나고 싶은 게스트도 추천받고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주쇼는요, 정기 구독수가 230명을 지금 넘어섰어요. 지금 방송이 2달이 채 안 됐는데, 네. 정기 구독수 230명을 넘어섰고요. 매일 1000건 정도의 다운로드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사주쇼 멤버들이 더욱 노력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재미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섹시한 밤 되세요.